제가 가장 보고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제3자 변제안이 아주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왜냐하면 제3자 변제 자체는 가해자도 동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라는 것은 그 일본 기업이죠. 예. 그런데 일본 기업에 어떤 동의도 없는데 법률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특히 한국의 민법, 일본의 민법도 마찬가지고 제3자 변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그냥 평가한다 라는 말로 조금 애매하죠. 예, 애매한 부분은 바로 그럼 특히 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 동의가 없다라는 거, 그 국가 대 국가로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상권 문제죠. 구상권을 행사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한국에 대한 그 요구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하여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거고.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민사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가가 너무 개입해 버렸다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그 최고 책임자라고 해도 피해자 그리고 사실 그 지원재단이 지금 이것을 돈을 이제 대신 내주는 것인데 그러나 역시 마지막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돈을 지급할 수가 있고 물론 그 콘탁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피해자가 오게 하지 않아도 콘탁소에 맡기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콘탁 무효 소송 이런 것을 일으킨다. 한일 관계가 그 진영국 때문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계속 알력으로 서로 이렇게 반목을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이야기는 맞는데 재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그 제3자가 엄청나게 강하게 개입해가지고 법적 권리를 이거는 뭐 사실상 박탈한 거거든요. 이것은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는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국가끼리의 연대가 중요하다. 일본은 그런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국가 앞에 자유 그리고 인권, 법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보편적인 가치다. 그러나 자유는 맞다 하더라도 인권은 이번에 사실상 짓밟힌 부분이 있습니다. 법치도 그렇게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사실상 무시하여서 만든 제3자 범죄안, 존재안 이게 바로 법치라는 것에 맞는 것인가? 국제 관계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 만약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냈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의 한국 국내에 있는 재산을 이제 현금을 한다면 또 일본 정부가 만약에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한일 간의 관계는 독일 수 없는 파탄을 맞을 것이다. 일본 쪽의 주장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1965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일본의 주장도 잘못입니다. 그 잘못했어요. 그것만 선전되어 있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1991년에 일본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고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끝난 것은 국가의 외교 보호권만 사라졌다.
이렇게 91년에 3번이나 일본 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일 정유공 협정에 대해서 총의를 내렸습니다. 일본. 네, 그러나 일본은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죠. 절대 하지 않고 한국 언론도 65년에 모두 끝났다라는 일본의 주장만,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한국은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쇠뇌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일본이 월등하게 우수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같은 말을 백번 천번 말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상대의 머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는 아소타로라든가 그런 분이 그 독일 나치 독일의 수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소타로 부촌리도 했고 지금 자민당 부촌제 그분이 아베 다음은 지금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 그러한 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